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기존 3%에서 2.6%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부동산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를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나섰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네, 고한석입니다. 네, 올해 예상 성장률 KDI가 2%대로 내려잡았다고요? 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2%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KDI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았습니다. 지난 5월 예상했던 3%에서 2.6%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KDI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요인으로 메르스 충격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을 꼽았습니다. 이미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국내외 다른 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올해 3.1% 성장을 예상하지만 사실상 2%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건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KDI가 내년 경제 전망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 KDI는 내년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전망치인 3.1%에서 0.1%포인트 내린 겁니다. 다만 이것은 내년 세계 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전망대로 3.6% 성장하고 두바이유가 배럴당 45달러를 기록하며 저유가가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입니다. KDI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이른바 G2 리스크도 있어서 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이런 단신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KDI도 역시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최근 1,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KDI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은행에서 집값을 빌릴 때 적용되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의 상한을 낮추고 집단 대출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원금 분할 상환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빚 갚을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서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보다는 가계부채 관리에 더 중점을 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KDI는 도로, 철도 등 사회 기간 시설을 짓는 SOC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